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0월 18일 금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3주차 월말 흐름의 금요일 부산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월말 흐름답게 매경주, 인기마 접전 레이스도 있지만 자, 우리가 방심하다가 뒤통수 맞을 이 복병 전력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저희 방송의 핵심 포인트죠. 누구나 알고 있는 인기마가 아니라 숨어있는 복병 전력까지 꺼내서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 파워 원더풀 본인이 마신 차를 벌렸으면 별로였지 쉽게 지지 않을 만큼 힘이 확연하게 차 있다는 부분 꼭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8번 영성 브라보 직전 대비 힘이 확연하게 붙은 걸음이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앞선 한 4, 5선 제 생각에는 한 2, 3선까지 붙을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이번에 게이트 외곽이 좋아 보입니다. 모래 덜 맞고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직선 출발 후 직선이 가장 긴 1600m 거리에서 6번 어플리트 0회 실전 변화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1600m 늘어난 거리 막판 한 발 더 써줄 말로 5번 킹덤버 강조드리고요. 이번에도 선행마가 뚜렷하게 없는 구도 속이라고 한다면 8번 투투데이 감고 올라서는 선행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중심에 저는 3번 킹 오브 보스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 1200m 거리가 직전 경기에 도전했었던 거리 다시 재도전이기 때문에 순위 상승 기대치 매우 높다 판단. 데뷔전 치르고 있는 5번 스페이스 마린의 그 근성 있는 걸음. 이 주행 심사 내용은 한마디로 이제 근성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데뷔 후 단 한 차례 2창 내 입상도 없는 6등급 기복마들 간의 레이스입니다. 데뷔전 치르는 10마에게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과연 이번에 어떤 말이 경주 여건이 유리해졌는지, 입상 도전 가능한지 첫 번째 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미승리마 경주답게 참 기복마들의 편성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추천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기복마 편성 중에 빛과 구원과 같이 보이는 선행형 말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 중심에 우선 먼저 1번 보령질주 추천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령질주는 이미 직전 경주에도 추천을 한번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좀 아쉽게 4위에 그치고 말았었습니다만 당시 흐름 자체를 레이스를 스스로 이렇게 주도해 나가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령질주가 보여줬었던 1300m의 경주력 중에서는 최상이었습니다. 즉 보령질주라는 말은 1300m를 참 버거워했었던 전력이고요. 직전 경주에도 어찌 됐건 간에 앞선에서 레이스를 함께 풀어나가면서 끈기 있게 버텨주는 걸음을 보인 후 빠른 출전주기 가져가면서 게이트 1번 1000m로 거리를 줄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말이 선행을 나섰을 때의 그 파괴력은 이전까지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비슷한 케이스의 말이 이제 8번 비욘드가 되겠는데요. 비욘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굉장히 아쉬움이 컸었죠. 그때 최시대 기수가 낙마를 하게 되는데 안장이 땀이 많이 났었던 관계로 안으로 기대는 말을 바깥으로 빼내려다가 이제 안장이 비틀어지면서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최시대 기수 제가 그 하루 종일 이거 최시대 기수 안 다쳤나 걱정하느라고 제대로 추천을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찌됐건 간에 8번 비욘드 같은 경우에는 낙마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선두권 대시를 했었던 전력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순발력이 많이 좋아져서 출전을 했었던 직전 경주
공백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결 더 나아지는 안정된 선두권 공략이 주요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 앞서서 민병철 MC도 설명을 해주셨죠. 신마 7번 월드투데이죠. 사실 월드투데이가 보여준 주행 심사 때의 내용으로는 이거를 추천을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정도로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어요. 목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목수임이 조금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그럼 2살이냐? 3살입니다. 되게 늦은 데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 전 형제마, 엄마, 아빠, 부마와 모마가 모두 같은 형제마 중에 월드데이가 있습니다. 12전 9승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1등급에 있는 말이죠. 월드데이하고 비슷하게 성장을 해나갈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두고 그 잠재력을 믿고 추천해드리는 말 7번 월드투데이가 되겠고요. 여기에 복병으로는 6번 초동진주도 지금 직전보다는 많이 컨디션이 회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선의권 강공을 기대하는 복병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아무래도 하위 등급 최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가장 경주 업군이 유리한가, 전개가 유리한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게이트 안쪽 들어온 1번 보령질주가 이 편성에서는 선행을 받아낼 수 있고 거리도 직전 대비 대폭 내린 1000m이기 때문에 1번 보령질주가 가장 유리한 전개 이점을 구가해 나갈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중심마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1번 보령질주 재차 강조드리고요. 8번 비욘드는 직전 3코너 낙마의 아픔, 마필 컨디션은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거죠. 자, 또 월드데이의 전형제마 신마 7번 월드투데이도 데뷔전 즉시 전력을 선보일 수 있는 출중한 기본기를 갖췄습니다. 재검마와 함께 뛴 주행심사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죠. 7번 월드투데이고 여기에 12번 명가대로도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1번 보령질주와 같은 케이스인데 순발력이 있고 또한 앞선에서 이제 레이스를 풀어나가면서 직전에 1300m 거리 비록 입상 실패했습니다만 막판 한 200m 남격을 놓고 무너진 아쉬움이 있죠.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12번 명가대로도 9월 6일 경주에서는 최선 3차까지 1300m를 했던 말이고 어찌됐든 앞선에서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이고 거리를 내렸기 때문에 12번 명가대로도 선의권에서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도전마가 아닌가 싶은데 김지영 의원 12번 명가대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명가대로도 훈련식 컨디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천해서 배제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요.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부분. 최근 부산주로의 흐름 자체가 외곽이 묘하게 또 불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지가 한두 달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와 지금부터는 이미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주로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가벼운 마체, 체중이 덜 나가는 말들은 힘싸움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추천해서 배제하게 됐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최단거리로 거리 내렸고 게이트 안쪽에 선행도 가능하죠. 1번 보령질주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경주 퇴역자마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산 4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대다수가 있는데 이번에 편성을 잘 만난 마리안도 있죠. 바로 9번 블루파워입니다. 자, 일반 편성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인데 직전 경주가 GC 트로피 특별 경주 이세마 강자들과의 레이스에서 당시 4차까지 했던 말이죠. 직전 당시 편성을 GC 트로피 편성을 이번 경주 편성과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상당히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직전 편성 강했고 이번 경주 일반 편성 약합니다. 9번 블루파워가 직전에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악평으로 주춤 흠이 쳐졌습니다만 그 빠른 페이스에서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걸음 여력을 남겼죠. 하지만 9번 블루파워는 출발 이후 스피드가 전혀 부족한 말이 아니고 일반 편성 2차례 경주에서는 선두가당 스피드도 충분히 보였단 말입니다. 물론 이 편성에서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는 없는 조건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앞선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선두 2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고 약체 편성의 호기, 데뷔 후 첫 입상 기대치 높은 9번 블루파워 중심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안쪽에 2번 엔젤킹 스타를 필두로
자, 재검 치르고 나오는 4번 파인의 꿈, 여기에 3번 메이저 가이가 가세하니 형국입니다. 자, 안쪽에 2번 엔젤킹 스타는 1600m까지 뛰다가 직전 1300m 출전, 당시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시종 외선 무리한 전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초반에 자리 잡는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월치 않았다. 힘소진이 있었음에도 직선 치고 나와 막판까지 끈기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확연하게 경주 여건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게이트 안쪽 들어왔잖아요.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내선 인코스에서 가장 효율적인 레이스가 보장된 2번 엔젤킹 스타. 직전의 3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전개 2점을 살려 만회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2번 엔젤킹 스타가 되겠고요. 자, 4번 파인의 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난 9월에 데뷔전에서는 초반 출발 후 기대는 악벽도 있었고 직선에서 자, 외측으로 좀 심하게 기댄 그런 악벽을 보여서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는데 10월 5일 날 주행 심사 시 몰라보게 선두 장악 스피드가 보강이 되면서 당시 경합을 하다가 4코너에서 선두 치고 나와서 직선에서도 한결 안정화된 주행 자세를 보였는데 물론 4번 파인의 꿈 주행 심사 때 직선에서 약간 채찍대니까 좌우로 주행이 불량한 악벽을 살짝 노출했습니다만 막판에는 상당히 잡고 여유로운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재심 치르고 출전하는 4번 파인의 꿈이 몰라보게 보강된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구도 속에 이번 경주 1승 기대치가 높은 선행 강국 약전 4번 파인의 꿈이 되겠고요. 3번 메이저 가이가 역시 직전 경주 출발 후 내측 기념으로 추돌 여파로 흠이 쳐졌습니다만 막판 직선 내측에서 올려붙이는 걸음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당시 3착을 했던 엔젤킹 스타와 머리 차였어요. 뒷심이 상당히 보강이 되었고 이번에 게이트 한쪽에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았을 3번 메이저 가이까지 입상 4정권에 있습니다. 네, 결국 부산 4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전개도 선두권에서 수월하게 유리하게 펼쳐나갈 9번 블루파워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명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2세마 9번 블루파워의 선정 가능성 높이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그 하위 등급 경주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2세마들이 신마들의 성장 속도가 예년하고 또 다르게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만만치 않게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듯이 승급전에서도 2세 말들의 선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위 등급 기봉화 편성에서는 2세 말들이 우선적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지금 타이밍상으로도 그렇죠. 9번 블루파워는 인정하고 여기에 3번 메이저 가이의 변화와 2번 엔젤킹 스타의 인코스 들어온 이점까지 인정합니다.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말 중에서 4번 파인의 꿈도 저도 주행심사에 그 보강된 스피드, 그다음에 훈련 때에도 보강된 스피드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주행이 불량할까 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11번 3방 애니데이인데요.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선행 편안하게 나서고 무너졌습니다. 1000m였어요. 이런 말이 거리를 늘었을 때는 지구력이 더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전보다 확실하게 힘이 더 붙은 걸음입니다. 직전보다 더 좋아진 걸음이라고 한다면 외곽에서 감고 올라오는 3방 애니데이의 파워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11번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계속해서 최단 거리에서 될 듯 하면서도 한 발 부족한 아쉬움을 보였죠.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경주 데뷔한 훈련 시 상당히 훈련 성과는 좋아졌습니다만 늘어난 1300m 그리고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이 과연 요 편성에 선행을 나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고 선행을 못 나서면 안쪽에 있는 말들을 넘어서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 못한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11번 3방 애니데이 차후에 선행을 편하게 나가고 좀 짧은 거리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편성을 잘 만났고 전개 능력 우위를 충분히 발현할 9번 블루파워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전략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상당성이 있는데 요 1800m 자력 입상을 할 수 있는 도전 세력들의 그 능력 판차 커브이지 않습니다. 은근히 접전 레이스인데 그 내용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800m 국산 3등급 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방송 추천 경주 1800m였는데 그때 너무 놓친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만회하려고 준비한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지난주하고 흐름이 좀 양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전해 있는 말들의 편성 구도 자체가 다르다라는 의미고요. 이 편성은 뭐 지난주하고 또 다르게 선행 경합이라기보다 선두권이 선의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말이 유리한 구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이 선행말들이 뭐 무조건 나가서 버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서 선의권에서의 강단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중심에 2번 무적백태랑 먼저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승급전이었고요. 1800m 첫 거리 도전이었습니다.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컸어요. 승급전도 문제가 아니었고 거리도 문제가 아니었던 상황. 당시에는 인코스가 굉장히 유리했던 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입상을 차지했던 말이 화이트 포인트, 지금 함께 출전하고 있는 5번 화이트 포인트하고 같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화이트 포인트는 기가 막히게 전개가 쫙 열렸어요. 인코스에서 쫙 열리면서 입상을 한 케이스고 무적 베테랑은 생각보다 두터워진 선두권 최외곽에서 4열에서 이제 4횡에서 이제 돈을 하고 힘 소진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올라왔었던 걸음, 마지막에 파워풀함을 보여주지 못했던 건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이다라는 분석. 이번엔 인코스입니다. 이번 무적 베테랑은 기본 순발력도 밀리는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은 아니더라도 선입권까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판단해 보면서 선행마 10번 BK 갬블 제시해 보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도 추천은 드렸습니다만 미스터 플릿을 이겨낼 정도의 그 야무진 말몰이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당신은 2번 게이트였고 이번엔 10번은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인코스의 선행마가 3번 비바 빅토리 한두 뿐이네요. 나머지가 모두 추임마라고 한다면 10번 BK 갬블 Why Not? 이라고 물음표를 찍고 싶습니다. 1번 알파러너 직전 1200m에 어서 오히려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장거리 위주로 출전해오다가 직전에 갑자기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했는데 그 빨랐던 흐름, 그 빨랐던 분량주로 해서 너끈하게 추입 탄력을 보여주죠. 1800m면은 이 말이 불리하게 뛸 수 있는 구도가 아닌데다가 지금 선행만은 헐겁고 선의권은 두텁게 형성이 되는 추위권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도임을 감안해 봤을 때 1번 알파로노의 상승세는 이번 경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4번 아데리진주는 직전 경주에 좀 너무 탄력이 안 나와서 너무 당황을 했는데요. 한 번만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 마방 이적후 첫 출전이었고요. 직전 경주는 이번엔 마방 이적후 두 번째 출전으로 양털 고글레를 새롭게 착용을 하면서 고개를 낮추는데 좀 신경을 쓰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경주 여건의 유불리를 판단할 때 가장 큰 핵심 축을 담당하는 것이 게이트 배정의 유불리가 되겠죠. 김지영 의원의 설명대로 2번 무적 베테랑은 직전의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자, 외곽으로 어찌 보면 감아서 무빙이라고 하죠. 근데 그 전개로 지난 8월 달에는 우승을 했지만 그 거리는 1600m였고 직전 1800m는 외곽으로 무리하게 감아서 무빙 전개한 것이 오히려 패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게이트 한쪽 들어왔으면 그런 전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초반, 중반 수월하게 자리 잡고 유리하게 레이스 운영이 가능하기에 직전 경주와는 전개를 풀어나가는 양상이 판이하게 달라질 경주 전개 여건이 유리한 2번 무적 베테랑은 당연히 중심마로서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단거리, 장거리 다 되고 있는 1번 알파러너 센 말이죠. 여기에 10번 BK물은 선행 강무작전 부담 중량이 3kg 올랐습니다만 일단은 선행이기 때문에 당일 부산주로 부산 지역에 비소식도 있으니까요. 10번 BK갬블 선행만 주목하셔야겠고 9번 이기다가 잘 뛰다가 최근에 두 차례 연달아 졸전이죠. 직전에도 외선 선의권에서 다소 3선 처져 외곽 돌고 모래를 맞고 전개를 펼치며 막판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자 이대로 끝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김지영 의원 9번 이기다 이번 편성 그야말로 최근에 졸전 만회할 수 있는 복편같이 있지 않을까요? 9번 이기다가 당일도 많은 관심을 받을 말이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이 왜 못 뛰는가에 대한 이유 분석이 상당히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나선다고 반드시 이긴다라고 보장을 할 수도 없는 데다가 추입이 안 되는 말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3등급에서 경쟁력이 밀리고 있다. 즉 상대가 좀 강해졌다라는 판단밖에 들지 않습니다. 즉
하위 등급에서 워낙 잘 뛰었어요. 저도 이 기사 상당히 좋아했고 열광하면서 추천드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때 상대들이 너무 약했던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편속에서 이기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행 강공뿐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5경주는요.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경주 전개 여건이 매우 유리해진 말이죠. 직전 출전을 충분히 만회할 2번 무적 베테랑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말과 직전 입상 이후 이번에 5등급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들 간의 대격돌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접전 레이스 7경주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입니다. 자, 부산 7경주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상승세를 믿어라로 정했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기복을 보이는 말들의 기복의 원인이 너무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꾸준하게 밀어붙여줄 수 있는 말들의 전력에 대한 점검만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요. 그 중심에 2번 에코선 추천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당일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강축 경주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번 에코선의 가장 큰 메리트는 마체가 너무 작아요. 420kg였죠. 직전 경주에 424kg. 그런 상황에서도 선입권에서의 그 끈기와 강단이 정말 매력이 있는 말입니다. 선행을 나서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게이트에서 지금 선행을 게이트 이탈하는 거 봐서 안 나갈 이유도 없어요. 봐서 나갈 수 있으면 나갈 겁니다. 하지만 따라가도 된다라는 이 작은 말의 그 강단과 파워가 직전보다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승급전 이상무, 승급전 문제 없다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역시 승급전 말입니다. 6번 레거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복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8번 타임 투게더와 승급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만 더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다는 판단인 5번 페르디도 로켓을 추천드리겠는데요. 6번 레거시가 직전 경주 우승 이후에 휴양을 다녀오죠. 공백이 좀 있습니다. 15조 마방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위 등급에서 승급을 하고 우승을 한 이후에는 쉬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아파서가 아닙니다. 휴식 이후에 달라져서 또 다시 나와 있는 훈련하는 레거시의 모습은 직전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매력을 느끼게끔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편성에서 레거시가 그대로 선행 1순을 할 수 있는 구도까지 만나 있다면 6번 레거시의 휴양마라고 무시할 수 있는 전력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8번 타임 투게더는 계속 아쉬웠었죠. 이게 꾸준하게 뛰는 힘이 있는 유형인 것에 비해서 날카로운 한타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직전 경주는 외곽이었기 때문에 아쉬웠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전력을 보강을 하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주로가 무거워지고 있다라고 앞서서도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 꾸준히 뛰는 말에 대한 그 꾸준한 그 끈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5번 페르디도 로켓 말씀드렸다시피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6번 레거시의 선행에 대한 대안마로서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붙어서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급전에서 상승세 이어나갈 강단 좋은 이세마 2번 에코선을 중심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도전권들의 양상에서도 승급 이후에 공백은 있습니다. 6번 레거시의 전개적 이점과 상승세 지속성. 자, 현등급에서 도전 세력 중에서는 5번 페르디 로켓과 8번 타임 투게더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모두 자력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고 충분히 요 편성에서는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자, 여기 11번 후세 제왕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이 6월과 7월 달에 계속해서 6등급 시절에 인기 1위로 부각받고도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직전 경주 그야말로 뚜렷하게 힘들었던 면모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 펼치며 직선에서 월등한 걸음을 선보이며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승급전이지만 역시 여타의 승급전 나서는 말들과 더불어 다시금 상승세를 한 번 더 이어 나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드는데, 자, 김지영 의원 11번 후세 제왕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11번 후세 제왕은 직전 경주에 포기를 못하고 추천 한 번 더 드린다고 추천을 드렸었던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말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물론 아모르파트가 센 말이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후세제왕이 그렇게 꾸역꾸역 입상을 차지하는 전력이었나? 그럼 이 말은 훈련 시의 걸음의 절반 정도만 실전에서 항상 나온다는 뜻인데, 이번에 훈련 내용이 직전만큼 좋으냐, 혹은 직전 이상으로 좋아야죠. 승급전이니까. 직전 이상으로 좋다는 판단은 들지 않았습니다. 즉, 직전 정도 뛰는 걸음이라면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말들보다 월등하게 경쟁력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기마 대비 메리트는 없는 말로 판단합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다시금 상승세 이어나갈 강단 우수한 이세마 2번 에코선을 중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과연 현등급 기복마가에게 찬스가 올지, 아니면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말에게 가능성을 도래할지, 그런 어려운 부분, 도전권 어려운 세력들의 판가름을 김지영 의원이 정확히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금요일 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5등급 마필, 4등급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중심마 한두가 눈에 띄네요. 바로 외곽의 11번 파워 터치죠. 한때 발주가 매끄럽지 못해 그야말로 절전을 펼쳤던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뚜렷하기 직전에 회복세의 전력으로 1300m 거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직전 당시 11번 파워터치는 선두 장악에 수월하게 나선 선행이 아니었고, 이 선행각 따라가면서도 경합을 펼치면서도 아주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이며 1300m를 우승했어요. 직전에도 게이트 외선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거둔 성과죠. 이번 경주 내측에 있는 선행마들 그리 강해 보이지 않고, 외곽에서 11번 파워터치가 앞선을 장악하거나 내측의 기습 선행마들을 보내놓고 따라가거나 어떠한 전개가 펼쳐지더라도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게 직전에 뚜렷한 전력 회복세를 보인 11번 파워터치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도전권들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 1번 해피게이트를 필두로 공백 이후 출전하는 8번 유용현, 여기에 4번 오션 그레이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1번 해피게이트는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의 직전에 승급전에서도 통했던 전력이죠. 당시 1번 해피게이트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시종 경합을 선두권에서 경합을 피해서 중위권 힘 한 배를 잘했고, 직선에서도 아주 좋은 결정력을 선보였죠. 선두 레이스 흐름에 빠른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전개를 펼쳐 나갔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이번에는 게이트 안쪽 들어왔잖아요. 1번 해피게이트 내측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게 효율적인 내선 전개 1번 해피게이트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8번 용현이 연투를 이어가다가 공백이 있었죠. 큰 병력은 체크가 안 되고, 마지막 경주였던 4등급 승급전 6월 23일 날 당시 역시 시종 외선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도 1200m를 입상했던 전력이죠.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 전 컨디션도 크게 하자 없는 가운데 17주 만에 출전하지만 이 8번 용현도 다시금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4번 오션 그레이가 이번에 4등급 승급전에 나서는 가운데, 자, 최근에 빠른 흐름에 적극적으로 선두권 공략을 해나가면서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도 우승 입상할 정도로 좋은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데, 승급전에 이번에 3km나 감량 혜택을 받았고 스피드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김어수 기수의 스타일이면 이 편성에서 아예 선두 장악에도 나서지 않을까. 승급전에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수 있는 4번 오션 그레이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8경주는요.
직전에 자신의 능력을 뚜렷하게 회복한 이 편성에서 산수 위의 전력으로 보입니다. 11번 파워터치의 연투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도전권들 당일 정확히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파워터치에 대한 믿음 저도 한 표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1번 해피게이트라든가 4번 오시언 그레이의 상승세까지 선두권을 장악하여 낼 수 있는 말들에 대한 기대치 또한 제게도 높은 상황이긴 한데요. 8번 용의원이 제가 마음에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17주 만에 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을 연습처럼 뛸까 봐 그게 하나 걱정이라서 아예 재검 치르고 나오는 말이죠. 7번 벌마천하는 한번 여쭤볼게요. 제 눈에만 그랬나요? 제가 볼 때는 훈련식 컨디션이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 말이 8전 동안 2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2승이 지난해, 그러니까 올 초죠? 긴 공백 이후에 치렀었던 공백 복귀전 그리고 그 연달아서 연투였습니다. 이번에도 공백은 좀 깁니다. 하지만 훈련식 컨디션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7번 벌마천어가 갖고 있는 순발력으로 이번 편성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공백 이후에 지난주에 주행입에서 치르고 바로 1주 만에 10월 12일 날 주행입 치르고 1주 만에 출전하는데 글쎄요, 주행입사 때 모습은 그리 크게 나빠 보이지 않았고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훈련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번 경주 편성 자체 빠른 흐름 그리고 오랜만에 복귀 전에 나서는 가운데 흐름 빠른 레이스 얼마만큼 적은 능력을 선보일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고 그 주행입사 치르고 바로 이제 출전하는 부분도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네요. 당일 마필 컨디션 체크는 좀 필요해 보이지만 아무래도 이 복귀 전 무대가 맞상대도 강하고 빠른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복귀 전에서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는요. 최근에 회복세의 전력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선보일 11번 파워터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세력 중에 이 하이페이스 단거리 극복해낼 전력으로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동거리 상승세를 선보이고 있는 말들 또한 직전 대비 거리 늘린 말들에게도 관심이 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요.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구경주 1600m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과 휴양말들 등등 좀 이렇게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말들의 접전 구도다 보니까 기복말하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혼전은 필연일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은 분명해요. 그중에서 단연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말은 이두, 5번 토네이도 킹 그리고 6번 기적의 적토마죠. 자, 5번 토네이도 킹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외곽에서 정말 최선의 경주력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머리차 진짜 아쉽게 진 걸음이라서 당시 분리했던 외곽주로를 감안해 본다면 너무 외곽을 돌았던 게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진로도 조금 편안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승급전이었다라는 부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이번에 힘 확실하게 더 직전보다 걸음이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졌기 때문에 5번 토네이도 킹의 경쟁력은 여전하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6번 기적의 적토마가 퐁당퐁당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그 약간 기복을 보이면서 성적을 내고 있는 유형이다 보니까 믿어 말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적의 적토마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부담 중량 하나만 딱 빼놓고 난다면 선추입이 매우 자유롭다는 부분이죠. 이번엔 부담 중량이 높아져 있고 직전에도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했었던 전력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마 추입 작전이 주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흐름이 빠르지가 않죠. 강선행마가 제가 볼 때는 있어도 없다라고 표현을 일단은 하겠습니다. 자, 6번 기적의 적토마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거 데뷔전부터 1600m 나와서 선행일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여기에 7번 파인파워와 10번 미호가 가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7번 파인파워가 꾸준하게 좋아지고는 있는데 흐름이 너무 빨라서 지금 역전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자신이 원하는 선의권 전개까지는 가능한 구도를 만났습니다.
추입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더욱 좋아진 7번 파인파워의 탄력감을 이번에는 믿어볼 만하다. 조금 무거워진 주로라면 믿어볼 만하다라는 부분. 10번 미호는요. 재밌는 말이에요. 그 어려서 앞말들이 워낙 밝혀서 거세를 단행한 이후에도 앞말들이 많은 경주는 잘 못 뜁니다. 즉 지금 편성처럼 앞말이 별로 없는 구도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전개를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전력이니까요. 전개상의 이점으로 공략해 주시면 좋을 복병입니다. 네,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말이 5번 토네이도 킹과 6번 기적의 적토마인데 직전 경주도 토네이도 킹과 기적의 적토마가 당일 전광판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 조합이었죠. 그런데 5번 토네이도 킹은 출발 이후에 외측에서 찌르고 들어온 타마필에게 방해당해 초반 전개가 주춤, 좀 방해당한 여파가 있었어요. 초반에 완전히 후미로 쳐졌죠. 그게 패인이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는 없습니다. 5번 토네이도 킹, 편성도 잘 만났고 직전처럼 진로 방해당하는 악재 다시금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6번 기적의 적토마 1600m, 그렇죠. 데뷔 전부터 입상을 했던 말이에요. 저에게 8번 영광의 팩터가 있습니다. 직전에 1300m지만 의도적으로 강공선의 격전이 주요하며 당시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오히려 직전에 좀 참고 따라가는 전기였으면 막판 걸음이 더 나와서 우승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 편성에서 안쪽에 1번 티아라 위너 정도가 빨라 보이고 8번 영광의 팩터가 따라가며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 보이는데 이 늘어난 거리의 전개의 이점을 살릴 8번 영광의 팩터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설명해 주신 8번 영광의 팩터 그리고 1번 티아라 위너 거기에 외곽에 9번 자이언트 비스까지 3두 경합으로 봅니다. 선두권이 아까 잠깐 설명드리기를 있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57kg의 무거운 등짐을 짊어지고 있는 8번 영광의 팩터와 9번 자이언트 비즈 등의 말들이 선두권을 어떻게 해서는 나가려고 할 텐데 5번 토네이도 킹도 선두권에서 굉장히 바싹 전개를 하는 원래는 그렇게 전개를 하는 유형의 말이거든요. 이 무거운 등짐으로다가 선두권이 쉽게 버티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으로 저는 선행 말들 중에서는 아예 외곽에 10번 미호 하나만 상승세를 믿고 살려두었고 나머지 말들은 무거워진 부담 중량은 한 번쯤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배제했습니다. 네, 부산 구경주는요. 직전에 초반에 전개 꼬여 아쉬운 3척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두 번의 실패는 없을 겁니다. 5번 토네이도 킹의 근소한 우위를 말씀드리면서 도전권들 저희가 설명드린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11경주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레이스죠. 직전에 공희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 출전했던 4번 돌아온 포경선과 2번 에이스 코리아가 오랜만에 일반 편성에 출전하는 형국이고 자, 이번에 1등급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들 그야말로 대폭 감량 혜택을 누려볼 수가 있기에 도전 복병 전력으로 보입니다. 자, 이 11경주 편성을 보면은 딱 눈에 띄는 한두가 있죠. 4번 돌아온 포경선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대상 경주만 출전을 했고 자, 올 시즌에도 6월 달에 SBS 스포츠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서 당시 가온 챔프에 이어 2차 입상을 했죠. 직전에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는 워낙에 앞선 빠르고 강한 구도 속에 타이밍이 늦어 또한 1200m 아쉬웠지만 이번에 1400m 작년 3월 이후 진짜 1년 한 7개월 만에 일반 편성에 출전합니다. 한 수 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4번 돌아온 포경선 중심마가 되겠고요. 이번 에이스 코리아는 이미 지난 7월 달에 일반 편성의 1400m 1등급에서는 선행 강공 작전 주요하며 우승을 했던 말인데 최근에 오너스컵과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는 맞상대가 강했고 직전에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는 게이트 외곽에서 어찌할 줄 몰랐죠. 이번 게이트 안쪽에 일반 편성입니다. 선행이잖아요. 이번 에이스 코리아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입상 도전마가 되겠고요. 그 외의 마필 중에 9번 하이섹시가 최근에 단거리 상승세의 전력을 선보이고 있고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낸 장점이 있죠. 직전에도 앞선 빠른 흐름에 9번 하이섹시는 경합 피해 차분하게 3선에서 전개를 했고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 당시 1200거리였지만 이번에 늘어난 1400m 거리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9번 하이섹시가 되겠고요. 여기에 승급전 나서는 10번 위대한 비상입니다. 작년에 패출을 2회차까지 발생을 했던 말인데
그 여파를 떨쳐내고 지난 8월과 9월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죠. 과거에는 앞선에서 전개도 펼쳤습니다만 최근에는 후미에서 추입으로도 가능하죠. 직전에는 의도한 게 아니라 초반 추돌 여파로 후미 쳐졌습니다만 빠른 흐름의 1200m를 월등하게 결정력 발휘 극복을 해낸 전력이죠. 승급전에서도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써줄 10번 위대한 비상이 복병같이 있어 보이네요. 네, 부산 11경주는요. 일반 편성 돌아왔고요. 한 수 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뽐낼 4번 돌아온 포경선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해설이 깔끔하네요. 저도 4번 돌아온 포경선 응원합니다. 돌아온 포경선 출전한 거 보고 이거 대선 경주가 여기 있나? 이거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59라는 부담 중량이 상당히 버거울 수는 있기 때문에 뭐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편성에서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겠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돌아온 포경상은 이제 꺾였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쉽죠. 그래도 썩어도 준치를 꼭 외쳐주기를 기대합니다. 9번 하이섹시와 이번 에이스코리아에 대한 이견 역시 없는 상황인데요. 승급전 말들에게 시선이 가는 구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민병철 위원은 10번 미대한 비상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3번 무정영웅을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3번 무정영웅은 원래 선행이 아니면 오히려 무너지지 않나라고 걱정을 했었던 전력인데요. 직전 경주, 물론 직전 경주도 선행이나 다름없죠. 앞선에서 확실하게 경합성 전개를 이겨냈다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 전력이 되겠고 선행을 나선다라고 한다면 2번 바로 옆에 3번 무정영웅이 함께 응수한다라고 한다면 매서운 걸음 기대가 되는데 3번 무정영웅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드디어 1등급에 올라왔네요. 직전에 코스 2점에 선행 강공작전 주요했던 말인데 부담 중량 5kg 대폭 감량을 받았습니다만 대신에 맞상대가 워낙에 강해졌고 임자를 만난 듯합니다. 1등급에서는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당일 컨디션이 절정에 올랐다 하면은 그래도 옆편성에서 최선 3착 정도는 기대치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력 2착 내 입상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부산 11경주는요. 일반 편성의 한 수 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4번 돌아온 포경선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부산 10경주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굉장히 빠른 흐름이 예측되는 1200m 2등급 레이스입니다. 혼전,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레이스가 되겠고요. 당일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은 구도이고 전광판은 11번 통일왕국, 7번 아임요레몬은 직전에 낙마 아픔이 있었죠. 여기에 최근 연투에 10번 당대거함, 7번, 10번, 11번 이 3두의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형국이지만 자, 이게 빠른 페이스의 앞선이 무너질 소지도 있어요. 또한 불안한 인기마도 있고. 그래서 요 편성에서 자력 입상 가능한 그야말로 빛을 발할 복병 전력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텐데 김지영 의원 10경주의 복병가치 높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11번 통일왕국이 선행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이는 구도인데요. 그 시도가 얼마나 주요하게 안정적으로 먹히느냐가 이번 경주의 입상과 향방을 가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흐름이 됐던 무조건 빠른 흐름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다면 8번 아주최강은 눈여겨봐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강급된 말이에요. 강급 이후에 이렇다 할 성적을 한번 냈죠. 이미 정우주 기수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1200m에서 입상의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8번 아주최강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흐름이면 돼요. 본인이 스스로 선행을 나설 수도 있는 전력이지만 최근에는 그리고 꾸준하게 선위권에서 2, 3선, 3, 4선에서 안정적으로 경주를 풀어낼 때 가장 매력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예전 2등급 경주에서는 추입을 시도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말의 가장 큰 강점, 뭉쳐뛰는 혼전 구도에서 라스트 한 발을 쓰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말입니다. 정우주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합니다. 네, 선두권 그야말로 치고받고 난전이 빠른 흐름에 뭉쳐뛰는 구도 속의 선입권에 좋은 전력 8번 아주 최강 분명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51kg에 51.5에 아주 유리한 부담 중량입니다.
분명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8번 아주 최강 김지영이 형 강조해 주셨고요. 자, 민병철은 6번 우승환호를 강조해 드립니다. 직전 경주 이번에 함께 출전하는 지곡천왕 그리고 경연한 질주가 선두권에서 상당히 경합을 펼치면서도 그 구도 속에 당시 우승환호는 중위권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를 해나가면 직선 치고 나왔는데 막판에 닿아서 잡히는 아쉬움이 있죠. 어찌 보면 6번 우승환호도 8번 아주최강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앞선 빠른 페이스 살짝 경합 피해서 레이스를 펼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막판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이죠. 자, 선두 레이스 경합으로 무너질 때 분명 올라올 수 있는 선의권의 끈끈한 말이죠. 6번 우승환호를 민병철은 강조드립니다. 네, 결국 부산 10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당일에 많은 주목을 받을 인기마 전력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는데 그 말들도 주목하셔야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환수가치 높은 8번 아주 최강 그리고 6번 우승환호 이 2두의 마피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금요일 날은 남부지방부터 또 비 소식이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당일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로 컨디션도 체크도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금요경마도 매경주 집중을 하셔서 마지막에 최선의 결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려 봅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복병마들 꼭 기억해 주셨다가 잘 활용해 보신다면 좋은 성과 거두실 겁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